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신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게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에서 화폐 개혁을 했죠. 화폐 개혁을 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증가를 하면서 저번 주에 이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뭐 인도의 상황은 이 정도입니다. 은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이렇게 기다리다가 체력 소진으로 인해서 한 주 동안 33명이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인도는 심각하게 지금 그 일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게 총리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부정부패 방지 청산과 그 다음에 불법적인 현금 보유를 단속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루피아가 이제 위조 지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 뭐 11월 24일까지 개인당 4,000루피밖에 교환을 못합니다. 1인당. 4,000루피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해봐야 4만 원이 안 됩니다. 36,000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국권 사용은 사용 금지를 시켰습니다. 일단 이미 9일부터. 그래서 5,000루피, 1,000루피짜리는 사용을 못합니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4,000루피밖에 교환을 못하니까 이게 지금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 그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시세는 한 740불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뭐 한 900불까지 인도 내에서는 900불에 형성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인도네시아는 뭐 비트코인을 사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이것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한 주 동안 상당히 많이 요동을 쳤고, 그 다음에 950불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이 넘었었고요. 91만 원 이 정도까지 갔었죠. 빗썸에서. 근데 뭐 지금 한 740불로 지금 안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중국의 위안화랑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위안화가 오늘 그 13일 만에 0.3 정도 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렸죠. 그게 이제 그 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보합으로 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미 금리 인상이랑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불안감, 뭐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대중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사실은 더욱 그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는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이날 절상된 이유는 뭐 미 달러가 절하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좀 떨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떨어지는 바람에 오늘 이제 조금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랑 위안화의 관계에 의해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유심히 보시면 아마 오를 때와 내릴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인도는 좀 이제 이게 변수기 때문에 인도가 이제 11월 24일까지니까 그 전까지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니면 버려야 되니까요. 그냥 태워버리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수요는 24일까지 꽤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금융위원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통화 제도화 TF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첫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11월 17일 날 했고요. 이 회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통화 제도화 TF팀이냐 아니면 블록체인 협의회냐라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블록체인 협의회입니다. 공식적인 얘기로는 블록체인 협의회인데 일단 언론에 보도되기는 디지털 통화 제도화 TF팀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내년에 핀테크 관련해서 그 지원과 그 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얘기 두 가지 때문에 이 회의가 열렸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내년 3월까지 제도적 그 기반을 법적인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거래소들을 등록제로 바꾸겠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거래소들에서 모든 실명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들을 다 거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외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것들을 라이센스를 주고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비트코인을 약간 합법화시키는 거죠. 제도권 내로 흡수시키는 형태로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예상이 되고요. 첫 회의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가 아마 정의가 됐던 것 같고요. 3월까지 목표로 해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규제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효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통화로 인정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법 절차는 뭐 이 이후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금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그 검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검토가 사실은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통화로 인정되는 것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미래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회의를 30일 날 갖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방금 6시 반 정도에 왔는데 차관이 참석하고 차관 이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예,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대표님이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그날 차가 오는데 내가 근데 이제 근데 그날 저희가 그 국민의당이랑 하는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참석을 못 합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어쨌든 차관이랑 해서 쭉 같이 회의하는 걸로.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미래부에서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쭉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제 연결해서 한국은행에서 동전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올 초에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2020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2017년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카드로 충전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뭐 편의점에 가서 저희가 2만 원을 내고 15,000원짜리를 사면 뭐 15,700원 뭐 이렇게 사면 동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잔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처음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에도 충전이 가능하게 해주고 선불카드, 그 다음에 뭐 그 예금 통장으로도 충전이 되게 하는 걸로 이제 넓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블록체인이 상당히 그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사실은 디지털 화폐로 해서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로 충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화폐를 그러니까 화폐까지도 디지털화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려고 내부에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사를 하고 있고,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40%인데 40% 많은 거 아닙니다. 저기 스웨덴이나 유럽 쪽 가면 70%가 넘습니다. 75%, 뭐 어떤 데는 뭐 90%까지도 가는 데가 있고요. 물론 일본은 이거보다 낮습니다. 10%, 15%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디지털 화폐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민간 은행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 흐름에 같이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웨덴도 2017년도 하반기까지 전체 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로 변환하는 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1대1 화폐고요. 그것도 뭐 전체 세계 흐름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2020년도 정도 되면 그 화폐를 뭐 이렇게 전부 디지털 통화로 바꾸는 노력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그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 뭐 동전을 발행하지 않고 화폐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뭐 연간 뭐 보니까 뭐 상당히 되는데요. 뭐 700억 원, 연간 한 700억 원 정도가 이제 발행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비용이 2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들이 세이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폐공사나 이런 데가 조금 타격을 받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요즘에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했고, 사례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입금액을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한 겁니다. 대포 통장으로 받아서 그 대포 통장에서 다시 또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그거를 거래소의 가상 계좌로 넘긴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해서 빼가는 형태로 해서 부산에서 10억 원 정도가 지금 피해가 발생이 됐고요. 이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된 겁니다.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뭐 아마 중고나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경찰은 비트코인으로 환전이 됐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 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더 이상 진척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한 부부가 속여서 40억 원을 편취를 했습니다. 월 10%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을 보장해, 6개월의 원금을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40억 원을 끌어모아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주는 데도 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뭐 유흥비나 이런 걸로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그것들을 공범으로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명이서. 그렇게 했고,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코인들이 이제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나열된 것만 해도 뭐 여러 가지인데요. 힉스, 리코인, 유엔코인, 잼코인, 원코인, 뭐 빅코인, 세븐코인, TSG 코인이라고 있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제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백두산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불법 사기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뭐 1조 이상부터 1천억 이상, 1천억 내외, 1천억 이하. 여기 보면 리플코인 다단계도 있고요. 비트코인 존, 뭐 비트클럽 네트워크, 이게 다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먹튀라고 안 돼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금 그 다단계 사기 코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TSG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블록체인이 아니고요. 서버에서 그냥 포인트 발행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밑으로 보면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대리점입니다. 이거마다 지금 다 따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찍어가지고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크게 지금 아마 터질 사건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코인도 지금 크게 터질 사건이죠. 원코인은 제가 몇 번을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네이버 카페 백두산이라고 하는 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전체 지금 사기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서 좀 많이 보시고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소식이고요. 블록체인 분야에서 이제 아주 큰 손이죠.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가 R3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고요. 익시트를 했습니다. 익시트한 이유는 어쨌든 R3 탈퇴는 하지만 스타트업에는 투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체 연구 개발을 자체 인력으로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R3랑 같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탈퇴 이유는 뭐냐면 R3 지분 투자를 지금 10%였었는데 40%로 늘려달라고 R3 CEV에서 늘려달라고 협상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골드만삭스가 그럴 필요 없다 라고 결론을 내서 R3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고 이게 여기만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스페인의 산타데르 은행이라고 여기도 처음에 참여했던 은행입니다. 여기도 스페인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이 은행도 탈퇴를 했습니다. 어제 탈퇴를 했고요. R3에서. 그래서 사실은 R3가 그 여러 소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된 게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실험을 하고 있지만 다 실패했다. 라는 얘기 때문에 R3에 대해서 그 방점이 이제 많이 커뮤니티에서, 해외 커뮤니티에서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와 이 스페인의 산테데르 은행이 지금 탈퇴를 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아마 탈퇴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금 5개 은행이 다 들어갔죠. 물론 회비만 내면 되는 거니까 3억 원에 대한 회비만 내면 되는 거니까 들어간 거지만 어쨌든 R3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세청에서 비트코인 거래자 신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코인베이스가 이제 캘리포니아 기반의 거래소입니다. 여기에다가 미 국세청에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사실 요청한 내용이 상당히 좀 광범위합니다. 그 모든 신원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 그 다음에 미국 내 사용자들의 모든 돈 흐름 이런 것까지 다 요청을 했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조세 회피처로 돈을 보낸 것들이 몇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몇 건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탈세한 것들이 몇 건이 이제 걸렸거든요. 국세청에 걸리면서 코인베이스에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요청들을 했고요. 그 요청들을 했는데 사실 코인베이스에서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무차별적인 범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광범위한 범위의 것들을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 라고 공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 국세청에서는 달라고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에서는 특정을 해달라. 누군지 특정을 해서 하면 그럼 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코인베이스에서는 지금 현재 그 신원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장이 나왔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인증 기술이냐.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인인증서를 대체한다는 의무로 KB카드랑 롯데카드가 이번에 그 지문인증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이 인증하는 기술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몇몇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작년에 엄청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수인데요. 조승주 교수라고. 그 국정원에서 그 상도 받았죠. 국정원 상도 받고 국정원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블록체인은 공인인증 기술을 개최한 게 아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그거 자체가. 블록체인은 그냥 원장이다. 거래 원장을 저장하는 기술이지 계속 갱신되는 기술이지 어떠한 그 자료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걸 확인하는 기술이 아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은 논쟁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KB카드랑 롯데카드가 이 인증기술, 그러니까 사설인증서와 지문인증기술을 가지고 마치 블록체인에 뭔가를 올려서 보안이 강화된 것처럼 하면서 마케팅적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증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인증기술이냐 아니냐가 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업계에서.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개발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인증기술 아니다.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KB카드나 롯데카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도 좀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저희 계시는 CTO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예. 잠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아마 논쟁의 핵심이 마케팅을 좀 과하게 해서 벌어진 일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그러니까 저게 인증기술 영어로 아마 서티피케이션 테크놀로지로 지금 전환이 되면 서트 기술이잖아요. 서티피케이션 해주는 건데 블록체인이 쓰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KB가 쓰는 거나 롯데카드가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서버 단에서 이제 그 내부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프라이빗 블록체인 있고 거기에 조작 불가능한 상태로 올라가 있고 사용자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뭐 자기가 지문이든 자기가 전용 걔랑 맞춰봐서 맞으면 인증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공되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인증 기술에 응용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기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기존의 인증 기술보다 더 나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좀 이제 마케팅이 좀 강화된 이슈로 그냥 포장되는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뭘 했는데 어떻게 개선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그 개선이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사용되는 형태가 그 개선을 반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김승주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KB카드 같은 경우 사설 인증서가 폰에 저장이 돼 있고 해시값만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인증 기술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카드도 마찬가지로 지문에 대한 인증은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시값만 또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인증해 주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블록체인이 인증을 해 주는 거냐. 이게 파이도 개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파이도 기술이 합쳐진 거지 파이도의 인증 기술인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인증 기술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논점이 네.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한테 어떤 편의가 제공되느냐가 제가 보기엔 논점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인증을 했는데 네. 블록체인에 써서 편해졌다든가 빨라졌다든가 쉬워졌다든가 이게 핵심 관점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을 뭐 이런 거 인증 기술을 썼다 안 했다는 일반인 관점에서 소비 관점에서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좋아진 건 없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을 해서 네. 보안이 강화됐다. 이게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이건 마케팅 포인트는 알겠는데 네. 뭐 엔드 유저 입장에서 뭐가 좋아졌는지 알아봅시다. 네. 그 다음에 행사 소개를 잠깐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행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요번 주군요. 네.
한국 블록체인 학회가 25일 날 창립이 되는데요. 25일 날 오전 8시부터 11시 반까지고요. 이게 어디서 하냐면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의 빌딩 지하 1층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날 그 부스를 쬐끄맣게 하나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 화요 모임에 왔던 이노 교수님이 여기 회장이신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참여는 일단 합니다. 하고 뭐 저희는 발표하는 건 없습니다. 발표하는 건 없고 이날 이제 그 국내 말고는 R3에서 이제 와서 한 분이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해오던 거고요. 마지막 이제 세미나입니다. 기술 세미나고 그 키사에서 하는 핀테크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 기술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거는 2시에서 한 5시까지 하고요. 저희 CTO가 진행을 합니다. 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몇 차례 했었고, 앞전에 했었고, 블록체인 기반 기술 소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설명하는 자리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참여했고요. 이것도 아마 꽉 찰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15명에서 20명 정도만 고급 기술자들만 모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다음 주네요. 30날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혁신과 블록체인을 주제로 저희 사장님이 이제 발제를 하시고 토론은 이제 뭐 행자부나 뭐 키사나 그 교수들 이영환 교수님은 뭐 그 저희 화요 모임에 자주 오셨던 분이니까 이영환 교수님까지 해서 이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0일까지 행사들이 좀 있고요.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고요. 뭐 그 미리 뭐 사전 등록 이런 거 없어도 오셔도 되는 거니까요. 오셔도 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그 코인 흐름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0불로 이제 거의 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했고요. 이더리움은 새벽 3시에 네 번째 하드포크를 했습니다. 12시 30분. 예, 그러니까 블럭으로 따지면 25만 4천 블럭에서 하드포크를 했고요. 하드포크 영향 때문인지 조금 올랐습니다. 예, 조금 올랐고요. 근데 다시 도스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또 하드포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스팀이 이 위에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기도 이제 하드포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너무 많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지금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치도 떨어지면서 12등까지 떨어졌고요. 하드포크를 하면 이걸 조정한다고 합니다. 코인 생성되는 것들을 아주 낮게 조정을 해서 하드포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배는 떠났기 때문에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캐시인데요. 지캐시가 지금 보면 6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65불까지 떨어지면서 요 이제 전체 그 규모 시가총액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코인이 늘어나니까 이 가격만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거로 보이고요. 여기는 처음에 마케팅을 정말 잘했고 사람들도 상당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다 끌어들였는데 비트코인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개발자까지 다 끌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밝지 않고
오히려 이거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기 5위에 있는 모네로 여기가 아마 상당히 계속적으로 선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뭐 그 보내면 절대 추적 불가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아마 다크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주일 동안의 전 세계 흐름은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